네, 동자혁신교육지구 마을 강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영상 편집 교육을 맡은 동작 FM 박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세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뭔가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배웠는데 또 가물가물하신 분들 계시죠? 지난번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짧게 복습하고 또 새롭게 오늘 배울 기능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이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레이어를 활용해서 텍스트를 삽입해보는 아주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기능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키네마스터에서 미디어를 가지고 와서 도마 위에 펼쳐놓고 그것의 순서를 바꾸는 이 기능까지 빠르게 한번 복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네마스터 일단 실행을 해주세요. 네, 모두 앱 지금 켜고 계시죠? 키네마스터 켜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인데요. 제가 그때 메뉴 설명해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제가 메뉴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복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디어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미디어. 여기 보시면 미디어 폴더 있죠? 요거 누르시고요. 비디오 폴더에서 샘플 파일 2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거 하나. 자, 클릭하는 순간 이 아래쪽에 도마 위에 재료가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이 도마를 저희는 타임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찰구에서 표를 끊는 이 영상 가지고 왔는데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맞아요. 오른쪽 상단에 엔터키, 확인 버튼 눌러서 다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왔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개찰구에서 표를 끊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야 개연성이 있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개찰구에서 표를 끊는 장면을 앞쪽으로 당기는 거 복습해 볼게요. 그러면 개찰구에서 표를 끊는 장면을 손가락으로 꾹 터치를 한 상태에서요.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떼지 마시고 그대로 앞쪽으로 끌어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영상의 맨 시작 부분으로 영상을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을 꾹 눌렀던 손을 천천히 자연스럽게 떼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뒤에 개찰구 표 끊는 장면이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오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열차가 달려가는 영상이 붙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플레이 헤드를 제가 맨 앞쪽으로 옮겨서 정말 그런지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헤드를 가지고 오실 때는요. 플레이 헤드 자체는 그대로 있고 마치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것처럼 영상이 붙어 있는 이 영상 자체를 꾹 누른 상태에서 요걸로 해볼게요.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당겨 옵니다. 그리고 놔주세요. 그러면 플레이 헤드가 이렇게 앞쪽에 있을 때와 다르게 여기 영상의 재생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 방향으로 쭉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요, 영상의 처음 시작인 0초 00으로 플레이 헤드의 기준선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떼줍니다. 그러면 플레이 헤드가 이 영상의 가장 시작 부분으로 옮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 재생 버튼을 터치해서 한번 같이 이 영상을 미리 보기 화면에서 요 프리뷰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 버튼 터치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순서가 원래 앞뒤가 바뀌어 있던 것을 저희가 순서 바꾸기를 통해서 바꾸는 것까지 했고요. 오늘 할 건 뭐냐면요. 레이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건데요. 레이어는요.
어떻게 보면 뭔가 기름종이나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재료들은 이미 원재료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원재료 위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더 얹을 수 있는 층을 쌓아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층을 쌓으면 어떻게 되나요? 레이어가 어떤 게 가장 먼저 보이냐에 따라서 가장 상단에 있는 화면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순서에 따라서 이게 어디서 보여지고 어디서 안 보여질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해보면서 저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라는 요 메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하면요,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미디어가 있고, 효과가 있고, 스티커, 텍스트, 손글씨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오늘 텍스트, 그러니까 자막을 삽입하는 법을 한번 같이 배워볼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터치한 다음에 오늘 이 영상에 뭔가 잘 어울리는 자막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서울에 온 첫날이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눌러서 그 자막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꼭 서울에 온 첫날이라고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문장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길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자막을 적으셨나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네, 확인 버튼 누르면요.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온 첫날이라는 텍스트가 영상의 가운데에 딱 들어와 있고 아래쪽에 타임라인, 저희의 그 재료를 손질하는 도마 위에 노란색으로 T자 무늬가 새겨져 있으면서 텍스트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걸 바꿀 수 있냐면요. 이 서울에 온 첫날이라는 게 지금 영상의 가운데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요거를 오른쪽 하단에 배치할지 혹은 중간에 이렇게 배치할지 혹은 가운데 원래대로 들어갈지 이렇게 좀 정해볼 수 있는데요. 혹시 눈썰미가 아주 좋으신 분들 자세히 보시면 텍스트를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가운데에 기준점이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다 보면 이 텍스트의 위치가 정 가운데에 왔을 때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아주 희미한 기준선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가운데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딱 넣고 싶으신 분들 혹은 제목 같은 걸 여기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운데에다가 딱 텍스트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울에 온 첫날이라는 이 자막이 좀 작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 옆에 보시면 그 오른쪽 하단에 그 화살표가 양옆으로 이렇게 쭉 눌려지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아래로 이렇게 살살살 당겨 보면요. 내 귀퉁이가 벌어지면서 서울에 온 첫날이라는 자막이 이렇게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이걸 아래로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위로 하면서 줄여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적당한 크기로 잘 맞춰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괜찮은 크기가 됐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손을 떼주십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떼주시면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온 첫날이라는 이 글자가 조금 밋밋하고 또 약간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영화 타이틀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너무나 좀 평범한 글씨체죠. 이걸 어떻게 글씨체를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또 해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요. AA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AA라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AA 터치해 주세요.
AA 터치하면요. 안드로이드, 라틴어, 필기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글씨체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왠지 여기는 다 영어로 된 글씨체죠?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기본 영문 서체인데 너무 다 영문에만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서체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자막을 한글로 달 일이 많잖아요. 영문 서체를 쓰길 원하시면 여기서 바로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한글 서체를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에셋스토어 요거 저희가 첫 시간에 설명 잠깐 드렸죠? 이렇게 가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아이콘을 선택해서 요거를 터치해 주십니다. 자, 에셋스토어 들어가 볼까요? 에셋스토어 들어가면요. 고딕체, 명조체,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스크롤을 위로 조금만 이렇게 올려서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요. 한국어라는 게 보일 거예요. 네, 한국어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한글 자막을 바꿀 거기 때문에 한국어 눌러주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글씨체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글씨체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온 첫날이라는 뭔가 좀 감성적인 그런 일기의 제목 같은 그런 느낌의 자막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이긴 하지만 저는 암스테르담이라는 요 손글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 손글씨 암스테르담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요거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해봤더니요. 무료라고 되어 있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무료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운로드 하셔도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인 경우에는 부담 없이 한번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운로드 버튼 눌러볼게요. 자, 다운로드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기다리시면요. 이렇게 쭉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다운로드 되고 있는 중인데요. 좀 더 기종이 좋은 분들은 벌써 설치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안 된 분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에셋이 설치 중이었다가 설치됨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다시 메뉴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한다? 자, 이 창을 꺼야 하니까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X 버튼 눌러서 저희가 원래 편집하려고 했던 화면으로 계속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어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 버튼 누르면요. 다시 폰트를 고를 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갔고요. 여기 보시면 처음과 달리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한국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새로운 메뉴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를 하나 다운받았기 때문인데요. 한국어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어를 이렇게 터치하시면 나눔 손글씨 암스테르담이라고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한글로 도금이 되는 요 글씨체가 보이시죠? 요거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터치를 해볼까요? 자, 지금 폰트가에서 화살표가 되어 있고 요게 선택이 되어 있다는 표시가 지금 떴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확인 버튼 눌러서 적용을 해볼게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 어떻게 됐나요? 서울에 온 첫날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손글씨 느낌으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 있죠? 네, 서울에 온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 요 글씨를요. 이렇게 크기를 아까 줄이는 법, 늘리는 법 배우셨고 그럼 이건 뭘까요? 한번 눌러볼까요? 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위로 한번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아, 이건 각도를 바꾸는 거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삐뚤음하게 자막을 넣어도 되겠지만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180도로 그대로 놓겠습니다. 자, 기준점이 아까 뜨는 걸 볼 수 있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다 보면요. 기준점이 아까 떴었는데요. 네, 이렇게 뭔가 딱 가운데에 놓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폰트를 바꾸고 또 크기를 조절해 보는 걸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서울에 온 첫날이라는 이 자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면 좋겠는지 사실 이런 것들도 다 정해야 되거든요. 이 자막 자체가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먼저 나왔다가 이 영상이 들어왔다가 다시 사라져야지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온 첫날이라는 이 글자가 제목처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직 폰트, 텍스트 부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자체에서 뭔가 폰트를 바꾼다거나 자르다거나 느린다거나 하는 경우에만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요. 아까도 저희가 순서 바꿀 때도 활성화시키면 타임라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지는 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텍스트 자체도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에는 순서를 바꾼다거나 뭔가 그 재생 시간에 어떤 부분에다 갖다 놓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활성화시키면 안 되고요. 여기서 활성화시키지 않을 방법은 뭘까요? 네, 오른쪽 상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일단 서울에 온 첫날이라는 자막에 글씨체를 바꿨고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이 자막 가지고 뭔가를 하진 않겠다. 나는 이제 이 과목이 어디에 뜰 건지 그 순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쪽에 텍스트가 활성화된 노란색 테두리가 되었던 것이 지금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만 순서를 바꾸거나 뒤로 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 텍스트 부분을 손으로 누른 채로요. 천천히 떼지 않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앞이나 뒤로 이렇게 옮겨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에 맨 앞쪽에서 제목처럼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꾹 누른 상태에서 떼지 않고 맨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놓아주면요. 이 영상의 맨 처음 시작 부분에 이 자막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자막은 개찰구에서 표를 끊는 순간에 나왔다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플레이 헤드를 맨 앞쪽에 이렇게 갖다 놔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번 재생 버튼을 눌러서 어디까지 자막이 나왔으면 좋겠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려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미리 보기 재생 버튼 있죠? 요거를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이 프레스고 딱 나가는 순간에 자막이 꺼졌으면 좋겠어요. 어딘지 대충 감이 오시죠? 지금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요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자막이 꺼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초? 3초 2 정도에서 자막이 멈췄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막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플레이 헤드를 3초 2 정도의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 헤드 자체를 기준점이 되는 3초 2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텍스트, 이 텍스트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요걸 터치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네, 활성화를 시킨 상태에서 지금 플레이 헤드가 요 텍스트 위로 잘 올라가 있죠. 기준점이 되는 3초 277 부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위 버튼을 누르는데요. 아까 이제 이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 부분을 없애면 저희가 원하는 앞쪽 부분에만 자막이 나오겠죠. 자, 가위 부분 눌러서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이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하면 터치를 하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려면요.
일단 트림을 한 상태를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오른쪽 상단에 확인 버튼을 다시 한번 터치해 줍니다. 자, 터치하고요. 플레이 헤드를 다시 이 영상의 맨 앞쪽으로 가져와 준 다음에 미리 보기 재생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재생 버튼 터치하겠습니다. 자. 네. 이 친구가 개찰구에서 표를 끊고 나가는 시점에서 자막이 딱 사라졌죠. 마치 제목처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오게 되면 이제 완성인데요. 이 텍스트가 너무 팍 떴다가 팍 사라지는 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효과를 적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이 텍스트에도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레이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레이어 안에서 텍스트를 추가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효과를 적용해서 뭔가 애니메이션이나 장면을 전환하거나 이런 효과를 한번 넣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